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국인 억류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구출에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갇힌 자국민의 생사도 묻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북한에 한국인이 억류돼 있는 한 평화선언이나 화해를 결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핵 문제에 몰두하고 대북 지원이나 평화 구상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북한이 자국민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다는 기본적 사실마저 잊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an you imagine an American president going to a foreign country and talking about rapprochement and diplomatic contacts and humanitarian aid while the respective country is holding American citizens hostage? That would be unthinkable, and that president would have to pay a very heavy political price.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를 상기시키면서 과거 억류됐던 미국인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구금된 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들 역시 같은 비극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억류된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ways say, silence is death. If you don't advocate and talk about these things, silence is death. So it's absolutely appropriate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sk for their release and continue to bring their names before the North Koreans in any bilateral talks.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이 혐의 사실과 관계없이 인질을 붙잡아두고 이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물물 교환하듯이 이용하려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한국인 억류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He is very anxious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e North. There's been all kinds of bending over backwards to try to accommodate the North Korean demands. And I think for Moon, he does not want to get into the issue of South Koreans in North Korea because it might irritate this very fragile relationship that he's trying to build on.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과 가족을 최근 한국으로 이송한 상황에서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에 침묵하는 것은 용납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억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고 김정은 정권의 손에 운명을 맡겼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저지른 근본적인 전략적 실수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의구심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는 8일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진전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결함과 열악한 시험 발사 기록, 제한적인 감독 등 여러 요인들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처하는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ICBM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북한 전략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여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이 현실적인 환경과 기타 요인에 대한 시험 수행을 의회가 적극 요구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의회가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감독에 적극 나서면서 차세대 요격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저자인 안킷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정책 결정권자와 협상가들에게 로드맵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dditionally take an interest in arms control style approaches to North Korea, helping by conducting public hearings, taking an interest in missile defense policy, surrounding North Korean qualitative advances, and more broadly studying this issue, and also understanding how the United States can successfully deter a nuclear armed North Korea while minimizing the risk of nuclear esca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의 비대칭적 군비 통제가 한반도의 재래식 무기 위험과 핵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도 의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군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군비 통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부족한 외화 획득을 위해 사이버전에 가담하는 등 전형적인 사이버 범죄 집단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마이클 로저스 전 국가안보국 NSA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로저스 전 국장은 9일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사이버 관련 화상 대담에서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부족한 외화 획득을 위해 사이버전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은행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사이버 기술을 활용하는 등 범죄 집단에서 보이는 전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전 국장은 북한이 매우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공격적 침투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부처 간 공조는 물론 민간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 위기 어려움으로 북한의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돼 한국의 북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존 박 코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9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북한 주식회사와 중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존 박 국장은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북한이 국경 봉쇄 등을 통해 스스로 경제 위기를 초래한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며 중국은 이런 북한을 불안정한 변수로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almost as if North Korea is viewed as an instability variable, and how the North Korean variable in this instance is a focus of the Chinese applying different policy tools. I can only imagine how anxious Chinese leaders are with the self-imposed economic crisis worsening. 존 박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 동남아 순방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국의 이런 우려가 반영돼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각각의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s been remarkable consistency from the Chinese side in their messaging that for them, there is no standalone North Korea policy, no standalone South Korea policy, that it is in the context of Korean Peninsular strategy. And what the Chinese are trying to advance is stability. And so that has been very consistent in their statements over the years.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은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관계 개선과 함께 교역 둔화라는 상반된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s happening at the political level, meaning the statements made after the US-ROK presidential summit about the solidity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marking the anniversary of the Defense Pact and some of the other wordage we've heard out that has been indicative of an improving relationship, whereas it looks like things really seem to be at a halt, as you mentioned, the slowdown in trade flows and that very visible rejection of Sinovac.
하지만 경제협력 문제에서 중국은 이미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VOA에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을 우려해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China is providing food to North Korea, they're probably doing it as food aid, not as trade. And they wouldn't report it as trade. It would be not reported as trade data. It would be just an aid contribution. And I think they've been doing that for some time.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 중국은 인도주의적 방식의 도움을 줄 의향이 있겠지만 이 같은 무상 지원 방식은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의 신분을 속이는 선박 세탁 수법으로 밀수를 감행하는 등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는 9일 보고서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 대상 선박들이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의 등록 번호를 허위로 만들어 합법적인 선박인 것처럼 가장해 항해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분석 결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선박 11척 중 킹스웨이호와 서블리코 등 2척이 이 같은 선박 세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선박 외관을 바꾸거나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으로 가짜 정보를 보내는 기존 수법보다 더욱 정교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4ADS는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이 지난 몇 년간 허위 새 식별 번호를 통해 깨끗한 신분으로 억류 위험 없이 자유롭게 항해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선박 세탁 관행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등록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10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북한 인권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로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와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개선에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해온 북한 인권상을 시상해온 한변은 올해 수상자로 지난 1993년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다 탈북해 북한 개혁방송을 설립한 김승철 대표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등을 운영 중인 이광백 대표를 선정하면서 이들이 외부 정보 등 북한에 전하는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철 북한 개혁방송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 국민으로서 갖게 된 자유와 또 권리의 위대함을 매일 깨닫는다면서 인권을 요구하면 생명을 빼앗기는 북한의 현실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이 바닥나고 식량난이 극심해지는 등 마치 나치치아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은 북한 인권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상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